평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설계 스터디라는 게 있어요. 있나요? 설계 스터디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설계 스터디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변수 뷰와 테이블 뷰가 있는데, 이거는 정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변수 뷰는 테이블 형식으로 뭐 이렇게 쭉 요 밑에 테이블이 이렇게 시나리오 1, 2, 3, 4 하면서 쭉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일정 변수를 줘서 그 변수로 파라미터 값을 입력하는 거예요. 테이블 뷰는 방금 말한 것처럼 테이블화해서 거기서 불연속 값들을 넣을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테이블 뷰예요. 자, 일단 변수 뷰. 그래서 변수 뷰에서 변수를 우리가 만들었던 아까 만들었던 이렇게 레터럴과 버티컬이 나올 거예요. 변수를 우리가 이미 만들었잖아요, 아까 여기서. 그래서 레터럴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범위는 불연속 값으로 할 거예요. 불연속 값으로 해서 0뉴턴, 레터럴 0뉴턴, 60, 72, 115 이렇게 네 가지 값이죠. 네 가지 값을 주게 되면, 자, 이렇게 알아서 그 단위계는 아까 줬던 뉴턴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값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이블화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밑에다가 아니고 이번에는 테이블 뷰로 넣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변수 뷰에 넣으셔도 되고 테이블 뷰에 넣으셔도 되고. 자, 버티컬. 네, 버티컬. 자, 225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값은 225, 두 번째 값은 185, 세 번째 값은 385, 그리고 네 번째 값은 900. 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4개를 넣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버티컬에 여기다가 하중을 몇을 넣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하중을 225, 185, 385, 900 이렇게 넣고요. 여기는 0, 60, 72, 115 이렇게 넣게 되면 되겠죠. 근데 이게 한 가지 테이블 뷰를 넣으면 이렇게 시나리오가 4케이스가 적용이 되는 건데, 변수 뷰에서 이렇게 넣으면 0뉴턴하고 225뉴턴 한번 나오고, 225뉴턴하고 60뉴턴 나오고, 225에 72뉴턴, 225에 115뉴턴, 그 다음에 185에 0뉴턴, 185에 60뉴턴, 185에 72뉴턴. 그럼 총 16개의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변수 뷰에다가 버티컬까지 이렇게 넣게 되면. 근데 우리가 테이블 뷰에서 이렇게 넣게 되면 4개의 시나리오밖에 나오진 않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값들에 대한 것들을 한 번씩 다 하는 시나리오고, 변수 뷰에 넣으면 테이블 뷰에 넣으면 말 그대로 이 테이블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센서를 달아야 됩니다. 센서. 그러니까 왜 센서를 달았냐면은 이 값이 얼마가 됐을 때 얘가 반응을 보여라, 뭐 또는 이 값이 컸을 때 반응을 보여라, 뭐 이런 식으로 센서들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센서를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센서는 요 구속 조건에서 센서를 직접 추가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센서 추가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여기다가 센서 추가할게요. 자, 여기 센서 추가. 자, 그러면 이렇게 센서가 나오죠. 그러면 뭐 무게에 따라서 하려면 물성치에서 질량으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무게가 아니고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센서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응력. 자, 봄미세스 스트레스 응력. 어차피 우리가 해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 값을 가지고 센서를 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력의 봄미세스 응력의 속성은 파스칼 말고요. 뉴턴/미터 제곱의 모델의 최대. 자, 이거는 모든 스텝으로 놓고요. 그리고 경고를 띄우면 얘가 LMS를 띄우기 때문에 경고는 띄우지 않을게요. 자, 하게 되면 자, 이제 센서를 추가했고요. 이제 다음에는 자, 이번에도 센서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자, 센서 하나 또 추가. 지금 이제 센서가 하나 보시면 여기 센서가 하나 들어 있고요. 센서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센서 추가. 그 다음에 이번에도 시뮬레이션 데이터 응력이고요. 그 다음에 자, 봄미세스 응력. 그리고 여기서는 단위는 똑같이. 그 다음에 모델 최대 선택한 요소, 모델 최대 말고 선택한 요소의 최대치에서 여기서 선택을 어디를 할 거냐면 이 전체 선택할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요 포인트, 여기에 따른 그 응력의 최대치를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그래서 두 개의 센서를 추가를 했죠. 같은 방법으로 최대 변이값을 넣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이름 안 바꾸고, 자, 여기서 센서 편집이 아니고요. 자, 센서 추가해서, 자, 이번에도 시뮬레이션 데이터, 그 다음에 응력이 아니고요. 이번엔 변이. 그리고 합변이, 총변이로 하고요. 단위는 밀리미터. 모델 최대가 아니고요. 선택한 요소의 최대치. 그래서 이거 전체를 주는 건 아니고, 이 꼭지점, 요 변이가 최대치가 얼마가 됐는지, 요 최대치로 이렇게 값을 또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3개의 그 센서가 추가가 됐죠. 자, 이번에는 구속 조건에다 이걸 추가를 할 거예요. 일단 전체에 대한 변이도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일단 요거를 이름을
이 이름을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 얘를 변이 2로 바꾸고요. 전체에 대한 값을 변이 1로 할 거예요. 이 전체가 1번이 전체고 2번은 이제 그 선택한 요소니까 변이 값을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안 넣네. 자, 센서 추가. 자, 시뮬레이션 데이터, 그 다음에 응력 말고요, 변이. 요번에도 딱 변이하고 밀리미터, 그리고 모델 최대로 변이를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이 전체 변이. 그래서 변이 요거는 이름을 F2키 눌러서 변이 1로 바꿀게요. 변이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구속 조건을 줄 겁니다. 구속 조건을. 자, 구속 조건은 여기서 변이가 이거 혹시 여기 항목이 나오네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응력 1을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눌렀습니다. 자, 삭제 다시. 가장 먼저 응력 1을 조건을 주고요. 얘는 다음 값보다 큰, 뭐 이 값보다 큰, 뭐 이런 걸로 적을 주는 게 아니고 일단 모니터 전용. 그 다음에 해석은 뭐 이걸로 할 건지 이걸로 할 건지인데 우리 지금 정적 해석 2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변이 1. 자, 얘도 마찬가지로 모니터 전용. 해석은 정적 해석. 그리고 응력 2, 변이 2. 자, 전부 다 모니터만 할 거예요. 모니터 전용. 모니터 전용. 해석은 정적 2, 정적 2. 이렇게 해석 2개가 있는데 요걸 할 거죠. 정적 해석 2.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제 설계 스터디 옵션에 가서 고품질 선택하시고, 자, 그대로 확인 하시고, 이제 실행 버튼을 하려면 실행이 안 돼요. 최적화를 빼야 돼요. 최적화할 건 아니고 일단 설계 스터디만 할 거기 때문에. 자, 최적화 빼면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4개의 시나리오를 얘가 결과를 뽑아낼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 누르면 자, 이렇게 4개의 그 해석을 돌리고 있어요. 5개라는 건 5번은 아무것도 없어서 해석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해석값을 기반으로 해서 또 저걸 할 거예요. 그 두께를 변환하면서 그 밑에 이 암의 두께를 변화하면서 두께에 따른 해석들을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잠깐 시간이 좀 지나가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시면 해석이 복잡한 해석이 아니어서 생각보다 금방 해석이 될 거예요. 참고로 제 PC는 i5 4세대 CPU입니다. 메모리는 한 12기가 정도 되고요. 뭐 그래픽카드는 그냥 일반 게임용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마 학교에서 실습하는 PC랑 그닥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큰 차이는 없는데 게임은 제 훨씬 더 잘 돌아가긴 할 거예요. 근데 뭐 게임을 하려는 PC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석하는 거는 메모리나 CPU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픽카드보다는. 그래서 성능을 잠깐 보게 되면 열심히 CPU가 일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CPU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자, 해석을 시간 관계상 잠깐 멈춰 놓고 그 영상을 해석되는 시간을 잠깐 편집을 할게요. 자, 잠깐 기다려 보시면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될 겁니다.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값 초기값은 0에서 225N. 그래서 전체 응력은 이렇게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변이, 전체 변이 이렇게 하고요. 최대 변이랑 요 점에 대한 응력을 비교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시나리오 1에서는 이렇게, 2에서 이렇게, 3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왔는데, 쉽게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가 그 시나리오 4에서는 받는 하중이 가로가 115N이고 세로가 900N이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극단적인 시나리오죠, 여기가. 그러니까 자갈밭이라든지 굉장히 위아래 하중과 가로 하중이 굉장히 많이 받는 하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이도 변이값도 제일 커요. 26.07이고요. 밑에 최대점 변이도 가장 크죠. 그래서 변이값과 그런 하중값이 가장 큰 게 이 시나리오 4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따른 하중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서 정적 해석에서 이제 설계 스터디 4번에 따른 값이죠. 그리고 여기서 결과나 그런 걸 보고 싶으시면 여기에 보시면 응력,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받는 응력, 그 다음에 변이, 가장 많이 받는 변이.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용으로 그냥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값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변이 값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변이 3번에 대한 변이나 응력을 보고 싶으면 3번 선택하시고 응력을 더블 클릭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그래픽이 조금 오버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플롯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해석했던 요 정적 해석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라는 게 이렇게 생겨요. 변수를 주시면 파라미터가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파라미터를 추가할 거거든요. 정의 편집 해놓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까 우리 그 해석 값들을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해석 값이 아니고 치수 값들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암 언더바 시크니스 두께죠, 두께. 시크니스. 그 다음에 모델 치수로 갈 거고요. 이 값은 3mm. NA가 단위가 NA로 돼 있네. 여기서 이 모델 치수를 주고요. 얘를 등록하려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 3mm를 넣는 게 아니고 이 치수를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암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치수가 나오거든요. 치수를 등록을 해버렸네. 자,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그대로 이렇게 암으로 등록이 됩니다. 다시 지우고 싶으시면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암 언더바 시크니스, 그 다음에 모델 치수로 하고 여기 찍고, 여기서 지금 이 객체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치수가 나와요. 이 3을 이렇게 누르면 보시면
D3 익스트루드 암 파트라는 게 여기 D2 골뱅이 익스트루드 암 파트 요 스케치가 요 3이라는 게 여기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변수로 바꾸거나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두께만 링크를 줬네요. 두께만 링크를 주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하중을 수정할 거예요. 하중 외부 하중 하중. 그래서 아니요 하중을 수정할 겁니다. 이 기존에 줬던 걸 정의 편집. 그리고 이번에는 링크를 해제할 거예요. 수치 링크 해제, 연결 해제. 그 다음에 여기도 연결 해제.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요 설계 스터디에서 줬던 값들이 해제가 되죠. 그래서 시나리오 4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장 악조건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는 치수의 변화에 따른 그런 해석을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는 새 설계 스터디를 하나 만들 거예요. 새 설계 스터디를 하나 만들 겁니다. 새 설계 스터디. 이거 아니죠. 평가에서 새 설계 스터디 하면 설계 스터디 2가 이렇게 생기죠. 자, 이제 한번 또 넣어볼 거예요. 변수비에서 변수를 이번에는 암 시크니스에서 값을 이렇게 1.5에서 4.5, 1.5 이렇게 줬는데 범위 스텝으로 할 거예요. 범위로 스텝해서 1.5고요. 4.5. 4.5가 아니고 최대 8mm입니다. 8mm. 그러니까 1.5서부터 8mm까지 스텝으로 스텝 0.5입니다. 스텝은 0.5. 그러면 얘가 총 14케이스가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1.5일 때 해석, 2일 때 해석, 2.5일 때 해석, 3일 때 해석,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두께에 따른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로 볼 수 있는 변수는 똑같이 아까 응력 1과 얘는 모니터 정용 정적 해석, 그 다음에 응력 2, 응력 2 맞나? 아니구나. 변이 2네요. 변이 2. 변이 1. 모니터 전용. 그 다음에 정적 해석. 그 다음에 응력 2. 똑같이 모니터 전용. 정적 해석. 변이 2. 모니터 전용. 정적 해석.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얘 두께를 이렇게 총 14번 해석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최적화는 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설계 스터디를 좀 볼게요. 보면 고품질 느림인데 빠른 결과로 좀 볼게요. 빠른 결과. 느린 결과 이걸로 합시다. 그냥 그대로 하고 자, 이렇게 세팅 그대로 냅두고요. 확인. 자, 이제 실행을 좀 해볼 거예요. 실행. 자, 누르면 지금 얘가 해석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행을 하는데 이 두께를 계속 에디팅을 하면서 해석을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 일단 영상은 잠깐 금방 되네요. 자, 지금 보면 1.5, 2, 2.5, 3 뭐 이런 식으로 치수들이 쭉 나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시나리오 1번은 됐고요.
시나리오 2번. 자, 일단 해석이 진행되는 데까지 잠깐 좀 기다렸다가 진행해 볼게요.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시나리오가 시나리오가 총 14개가 됐어요. 14개가 됐는데 현재 얘 변이가 15.4537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두께가 두꺼워지면 질수록 변이값은 점점 줄어서 시나리오 14번 가면 12.1882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현재 이게 현재 값이에요. 네, 두께가 8mm일 때고 두께가 1.5mm일 때 이런 변이값을 비교해 보면 두께가 자 이때 변이값을 비교해 보면 변이값이 훨씬 줄어든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현재 값 자꾸 현재 값 보면 훨씬 더 변이가 줄어들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변이가 줄어든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께가 줄면 줄수록 변이값은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그래픽적으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요 시나리오 14번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롯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서 그대로 뭐 응력이라든지 변이값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시고 여기서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그래픽이 조금 응력 누르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응력하고 변이값을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8mm일 때 강성이 가장 좋은 그런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설계 그래프 이제 그 그래프 값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결과에서 설계 기록 그래프 정의라는 걸 누르시게 되면 자, 일단 구속 조건 기준으로 자, 응력 기타 위치는 없음 하고요. 응력을 보게 되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최대 180메가파스칼인데 지금 제가 단위기를 잘못 설정한 것 같아요. 처음에 어쨌든 180메가파스칼서부터 세트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응력이 줄어들 수 있죠. 세트는 이 14번은 이 14번 세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세트 4번, 세트 5번에 들어서 자, 다시 한번 세트 5번에 들어서 사실은 응력값이 크게 변화는 없어요. 뭐 떨어지긴 하지만 세트 5번에 들어서 응력값이 크게 변화가 없는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세트 5번 3.5mm 이후서부터는 사실은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두껍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서 보게 되면 가장 뭐라 그래야 되냐, 가장 좀 적절한 값은 3.5mm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3.5mm 정도의 3.5 세트 5번이 3.5죠. 3.5에서 4mm 정도가 가장 적합한 값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너무 두껍게 할 필요도 없고요. 4mm 정도만 해도 변이값은 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다지 큰 이렇게 메리트는 없다는 거죠. 괜히 너무 두껍게 하면 무거워지고 재료가 얇아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최대 4mm 정도 얇은 것들을 4mm 이상 두껍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